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6년 만에 공사를 재개한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이 법원이 증설공사 고시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만에 공사가 재개됐던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기초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공사는 멈춰져 있고 자재 정리에만 분주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30%. 주민 갈등을 봉합해 겨우 공사를 재개했는데 다시 멈췄습니다. 법원이 월정리 주민 5명이 신청한 공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증설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1월 증설공사를 위한 제주도의 고시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제주도가 2단계 공사를 하려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누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으로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다시 중단된 것은 공사가 재개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월정리 주민들과 제주녹색당은 고시가 무효라는 1심 판결 이후에도 제주도가 공사를 강행해 해로운 환경 영향의 위험성이 커졌다며 비판했습니다. 월정 주민들은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며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이 침해될 상황이다. 제주도는 하수처리 포화로 공사 중단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즉각 항고할 방침이며 1심 판결의 쟁점 사항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절차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한 증설공사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이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공사가 계속 중단될 수밖에 없어 증설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의 한 폐업 모텔에서 발견된 70대 고독사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1인 가구 등 고위험 가구 관리를 강화하고 실제 주거와 사망 여부를 확인해 보장을 결정하는 등 수급자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독사 등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일정 기관, 의료기관 미이용자를 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도지사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개최에 관여한 사단법인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르게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2심 재판 시작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오영훈 제주지사.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영훈 지사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유지돼 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 특보에 대해서도 원심형이 적절하다며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대표 고모 씨와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고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씨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을 유지한 겁니다. 오영훈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지사직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리적 설명을 좀 더 우리 측이 더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선거사무소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 변호인 측은 협약식의 성격이 사전 선거운동과 무관함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로 이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에 부합하게 저희는 주장을 할 것이고 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무죄라는 것이 여전히 저희의 생각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난 가운데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가 맞물린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0만 명의 외국인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기간 제주와 중국 대도시 직항노선은 주 126회 운항하고 대형 크루즈 7척도 제주에 기항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날 연휴가 겹치면서 일부 복합 리조트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예약률은 9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와 일본 도쿄를 잇는 하늘길이 3년 4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7월 3일부터 제주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을 오가는 직항 노선을 주 3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제주와 도쿄 직항 노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021년 3월 운항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습니다. 한편 제주항공도 오늘부터 제주와 베이징 다신공항으로 가는 직항 노선 운항을 시작하는 등 오는 7월부터는 제주공항 국제선이 주 171회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제주의 지역 관광 주체들이 협업을 통해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웰컴센터에서 스타트업과 마을 공동체, 웰리스 관광지 등 도내 55개 민간 주체가 모여 관광산업 육성과 실행을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특색 있는 제주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 지역과제 발굴을 거쳐 문제 해결과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의 한 마을에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소수력 발전 시설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민들은 마을 동의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제보는 MBC 김하은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해안가. 파헤쳐진 돌들 사이로 공사 자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다로 방류되는 양식장 배출수에 낙차와 수압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소수력 발전시설 공사입니다.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는데 최근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은 이 수력발전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변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 자체가 제주도의 구경거리고 진짜 민속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경거리인데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는 입장, 마을 주민으로서 이게 참 많이 안타깝고.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도 주민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팬이들한테도 얘기한 적 없고 뭐 마을에 와서 얘기한 적도 없고 뭐 주민 설명회 이거 해보자 이런 어떤 그만큼의 그런 말도 없었고. 하지만 사업자 측은 어촌계 동의를 받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시나 도에서 동의서를 받아와라 아니면 허가를 안 해준다 해서 그 관련 동의서는 다 받았습니다. 사업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허가권자가 어촌계와 주변 양식장이다 보니 마을 주민 동의 없이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시설 등 전기사업을 하려면 사전 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수력 발전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사업 승인이 났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 제주 지역의 이런 소수력 발전 시설은 이미 14곳에서 허가가 난 상황이어서 비슷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백호기 응원 문화에 대해 청소년 인권단체가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청소년 인권 모임 내단은 보도 자료를 내고 서귀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자퇴했다며 학교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지만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교육했고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상담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13살 미만 어린이에게 버스 요금을 면제해주는 공영버스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도의원은 어릴 때부터 버스 이용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자며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제주도는 부유층과 중산층도 면제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이 불법 촬영을 한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추가 피해 교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